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짧더라도 매주 리뷰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번 주엔 제가 결방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몸이 매우 안 좋아서 목소리도 안 좋고 또 호흡도 약간 가쁘고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리뷰를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바운드입니다. Caesar's Mafia, huh? You're here. One. Hi. Cup of coffee. An open invitation like Violet. I need your help, Corky. All money. Oh my god. If their plan succeeds. If they survive. Money. I want what's mine. I want half the money. Bound. 이 영화의 감독은 이 영화가 데뷔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성공으로 그 다음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 작품이 영화 매트릭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원래 형제였다가 남매가 됐다가 그리고 이젠 자매인 라나 릴리 워셔스키입니다. 마피아의 본고장인 시카고의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시저와 바이올렛은 코키를 보게 됩니다. 시저는 마피아 조직원입니다. 물론 몇 년 후에 매트릭스에선 배신자이긴 하지만 그 심정이 이해도 가는 사이퍼가 되죠. I don't want to be rich. 아무튼 근데 여성끼리 바라보는 눈길이 너무 끈적하군요. 코키는 5년 2개월 16일에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전과자입니다. 이 아파트에 자벽부로 일하게 됐죠. 그런 코키의 바로 옆방에 좀 전에 봤던 시저와 바이올렛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이올렛과 코키는 친해집니다. 옆집 이웃사촌들이니까요. 그리고 영화 시작 6분 정도 후에 바에 들르는 코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바의 이름은 물웅덩이 워터링 홀입니다. 대부분의 감독은 주인공의 이름이나 장소명을 아무런 뜻도 없는 이름을 짓지 않죠. 극의 주제나 어떤 전개에 힌트를 주는 이름을 짓는 것이 작가나 감독의 본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물웅덩이 워터링 홀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물이 고여있는 그런 웅덩이라는 뜻인 건 매우 당연하고요. 술을 마시는 바를 슬랭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둘 다 마실 것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좀 더 성적으로 보자면 이곳은 레즈비언들의 바이며 또한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들의 함정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물을 먹으러 오는 초식동물을 멀리서 노리고 있는 사자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돈이나 정보를 빼낼 표적을 정하고 그 표적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웹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은 뒤에 사용자가 접속하면 돈이나 정보를 빼내는 그런 경우에 그 악성 코드가 심어진 컴퓨터나 웹사이트를 물웅덩이 워터링 홀이라고 부르거나 그런 공격을 워터링 홀 어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독은 여기서 바의 간판 하나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벌어질 동물적인 암투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이 코키의 성적인 취향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죠. 그리고 이 감독이 이게 앞으로 무슨 얘기를 펼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게 관객은 좀 더 흥미진진하게 이 작품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겨우 간판 하나로. 간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질 테니까 이 정도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설명했었죠? 예. 바이올렛과 코키는 그렇게 친해집니다.
옆집 이웃사촌이니까요. 바이올렛과 코키는 그렇게 친해집니다. 옆집에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좀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둘은 커플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잘 맞는 커플이죠. 그리고 마침내 바이올렛은 코키에게 큰 제안을 합니다. 시저가 마피아 보스에게 건네줄 200만 불을 가로채서 멀리 떠나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둘의 200만 불 가로채기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활용하는 것은 바로 마피아 조직 내부의 서로 간의 불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는 것은 바로 이 두 여자의 서로 간의 불신이죠. 왜냐하면 둘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니까요. 게다가 관객도 지금 이 둘과 만난 지 얼마 안 됩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모두 못 믿는 상태를 감독은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두 여자는 한 명은 전과자이고 또 한 명은 고급 콜걸입니다. 믿음이 가시는지요. 게다가 이 돈은 마피아의 피 묻은 돈이고요. 이 두 여자는 정말 끝까지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요? 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작품은 사실 고전 영화들의 리믹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훔쳐서 튀는 영화는 아마도 영화사상 35,000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영화의 주인공을 두 여성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면서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을까요? 그렇게 성별만 교체해도 긴장감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결국 타란티노도 워셔스키도 리믹스를 통한 재창조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란티노가 몇 수 위죠. 제가 리믹스를 통한 재창조의 달인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런 표현이 그들의 재능을 폄훼하고자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랄까요, 예전과는 조금 다른 재능이랄까요? 아무튼 리믹스라는 것은 리소스가 많이 쌓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또 아무튼 그래서 팝음악도 영화도 20세기는 창조의 시대였고 21세기는 리믹스를 통한 재창조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리뷰를 할 때 줄거리의 결말까지 말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말을 알고 봐도 그 중간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영화가 있고 결말을 알고 보면은 안 되는 그런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결말을 미리 알면 재미가 매우 반감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반전에 반전이 생기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결말을 알려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에로틱, 미스테리, 스릴러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이며 왜 제작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 신인 감독들한테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자기들 마음대로 찍도록 놔뒀는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는지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된 공간 내에서 아주 적은 제작비로 아주 효율적으로 찍은 그들의 재치와 연출력이 빛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강추드립니다. 이 영화는 현재 웨이브, 지니TV 등등에서 서비스 중이고 IMDb 평점은 7.3 그리고 로튼토마토는 86%입니다. 이상 컨디션의 난조로 매우 짧게 바운드를 리뷰해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몸도 마음도 그리고 기왕이면 통장까지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자 미상이었습니다.